은하수 34회 오늘의 글 제목은 짐승이 먹는 것은 무슨 풀이든 사람이 먹을 수 있다 입니다. 배가 고픈 기근이 눈이 자꾸만 장독대 고추장으로 향합니다. 입안에 저절로 군침이 고입니다. 고추장 참 맛있겠다. 손가락으로 한 번만 찍어 먹으면 좋겠다.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배고픔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고추장 항아리 곁에도 갈 수 없습니다.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은 없습니다. 잠시 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장독대로 향합니다. 고추장을 조금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휴, 맵기만 하고 맛도 없다. 얼굴을 찡그립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감칠맛 나게 보였는데 숙성이 되지를 않아서 맵고 짜기만 합니다. 기근이가 고추장 찍어 먹는다. 나도 먹어볼래. 한 아이가 말합니다. 두세 명의 아이가 손가락으로 찍어 먹습니다. 어휴 매워. 맛도 없다. 맵기만 하고 정말 맛이 하나도 없다. 아이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한마디씩 합니다. 애들아, 저기 난초잎 있다. 우리 난초잎 뜯어서 고추장 찍어 먹자. 고추장을 찍어 먹고 얼굴을 찡그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던 기근이 난초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장독대 옆에 꽃밭이 있는데 한 무더기 난초잎이 봄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습니다. 난초잎 마늘잎처럼 생겼습니다.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대답이 없습니다. 난초잎은 먹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근이는 난초잎 2개를 따옵니다. 한 아이가 따라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근이는 난초잎 하나를 흙먼지 털어서 고추장을 찍어서 한 입 먹습니다. 그리고 애들아 괜찮다. 먹어도 되는 것 같다 하고 말합니다. 난초잎을 고추장을 찍어서 입에 넣고 씹을 때 기근이는 솔직히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난초잎은 아무런 맛은 없지만 독은 없는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한 아이가 기근이가 난초잎 먹는다. 난초잎 먹어도 되나봐. 나도 먹을래. 하고 말합니다. 응 그래 먹어도 돼. 나는 아무렇지도 않잖아. 너희들도 먹어봐. 내가 먹는 거 봤지? 기근이는 나란입니다. 한 아이가 반응을 보이자 큰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자랑거리가 없어서 고민했는데 아이들에게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진 것입니다. 한 아이가 난초잎에 흙먼지를 털어 고추장을 찍어 먹습니다. 정말로 괜찮은 것 같다. 나도 먹을래. 정말 먹어도 되나봐. 나도 먹을래.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가 난초잎 2-3개씩 뜯어옵니다. 고추장을 찍어 먹습니다. 오늘날은 마늘을 대량으로 심지만 그 당시에는 먹을 것만 심었습니다. 마늘잎은 먹어도 된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른에게 혼났기 때문에 마늘밭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근이는 왜 난초잎을 먹은 것일까요? 난초잎은 마늘잎처럼 생겼다.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난초잎에 독이 있어서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여서 겁이 나서 먹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 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근이는 독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릅니다. 애들이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 난초잎에 독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생각도 없이 난초잎을 먹는 아이들 걱정이 됩니다. 정말로 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난초잎 그만 먹을 거야. 맛도 없고 이상한 것 같아.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난초잎을 버립니다. 다행입니다. 아이들도 버립니다. 잠시 후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고 소리가 납니다. 점점 소리가 커집니다. 배가 살살 아파옵니다. 아이들이 1명, 2명 말도 없이 집으로 갑니다. 다른 아이들도 배가 아파서 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꼬르륵 소리는 더욱 커지고 이마에서 진땀이 납니다. 몸에서도 진땀이 납니다. 뱃속이 울렁거립니다. 왜 갑자기 배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지? 왜 토하고 싶은 것이지? 중얼거리며 배를 만집니다. 난초잎을 먹고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기근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번 토를 합니다. 괜찮아집니다. 아이들에게 너 난초잎 먹고 괜찮았어? 하고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이 알게 되면 소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초잎 먹었던 아이들, 이제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날의 일들을 모두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뼈가 쉽게 부러지던 기근이 어릴 적에는 밖에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다칠세라 가족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 하면 누나 작은 형이 안고 나가거나 업고 나갔습니다. 누나가 가장 많이 업어주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은 10살 넘어서입니다. 뼈가 조금 튼튼해지자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항상 나무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녔습니다. 이웃집도 가지 않았습니다. 집 근처에서 햇빛 쏘이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집 근처를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분별하고 했습니다. 왜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일까요? 먹기 위해서 분별을 한 것입니다. 가장 많이 먹은 것은 개구리입니다. 빗다리를 뽑아 깡통에 넣고 삶아서 먹거나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개구리를 잡았을까요? 불을 제공해주고 개구리는 아이들이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는 것을 보면서 개구리가 불쌍하다, 살아있는데 죽이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보기만 하면 겁먹고 진흙 속으로 숨어있는 개구리. 아이들은 바지를 무릎 위까지 걷어올리고 논으로 들어가서 숨어있는 개구리를 잡아 다리를 뽑거나 해초리로 때려서 다리를 뽑았습니다. 기근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개구리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구리를 잡지 못하는 기근이 어떻게 먹게 된 것일까요? 몸이 연약해서 잡을 수 없다고 아이들이 나누어 준 것일까요? 열쇠는 성냥입니다. 불을 내면 큰일 난다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성냥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불을 낸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동생도 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볼이나 밀을 타작하면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한데 모아서 새끼질로 커다랗게 묶어서 천마 밑에 몇 개씩 세워놓고 했습니다. 장정들이 등으로 짊어져야만 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남동생이 부모 모르게 성냥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아버지가 묶어서 세워놓은 밀집에 불을 지핍니다. 기근이 2~3m 거리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싹 메마른 밀집, 불길이 조금씩 커집니다. 기근이 나이 그 당시에 10살에서 11살쯤 되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집이 타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성냥 가지고 놀다가 불을 내면 큰일 난다. 불이 나서 집이 타버리면 잠잘 곳도 없고 밥도 먹을 수 없게 된다.
하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고 성냥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빈이가 성냥을 가지고 다니더니 결국 일을 낸 것입니다. 다급해진 기근이 겁이 났습니다. 엄마, 예빈이가 불냈어. 엄마, 큰일 났어. 예빈이가 불냈어.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를 어머니가 들은 모양입니다.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어머니는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일은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장정도 들지 못하는 커다란 밀집단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서 아래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장정 두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커다란 밀집단을 혼자서 던져버린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급한 일이 생기면 초능력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처음으로 초능력을 본 것입니다. 기근이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두 사람이 놀려와서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머니들이 물을 퍼다가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기근이 남동생만 불을 낸 것이 아닙니다. 동네에서 아이의 불장난으로 2, 3년에 한 번씩은 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른들은 아이들을 단속하고 했습니다. 불을 낸 남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이 날 것이라는 생각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녁 때 돌아오면 꾸중을 면하기 때문입니다. 기근이는 부모가 금하지 않았습니다. 말썽을 부린 적이 없기 때문일까요? 성냥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한 번도 꾸중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불을 제공해 줄 수 있었고 개구리를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불이 없으면 개구리를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구리 먹기 4, 5월에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4, 5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항소 개구리는 없었습니다. 농추는 이른 봄부터 많은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늦가을까지 열매를 맺습니다. 먹을 것도 많았습니다. 삐래기, 칡뿌리, 잔대, 강꽃, 칠레, 소나무, 속껍질, 송화, 진달래꽃, 아카시아꽃, 명감, 개함, 딸기, 수염, 까마귀, 까마중 등등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짐승이 먹는 것은 무슨 풀이든 사람이 먹을 수 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은 아버지 말이 옳다고 인정하지만 그 당시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소는 억센 풀도 먹고 염소는 가일참나무 잎도 먹지만 사람은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5회에 계속됩니다.